자,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뽀얗고 진한 국물 맛 설렁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방송 마치고요. 설렁탕 먹고 싶다는 분들 연락 많이 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은 붉은 국물의 대명사 육개장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또 육개장 드시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굉장히 밖이가 춥거든요. 그렇죠. 눈 온다면서요, 지금. 네. 사람이라는 게 추우면 몸이 과학적으로 따뜻한 걸 찾게 돼 있거든요. 안정감 있게. 그렇죠. 찾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요즘 보면 국물 중에서도 우리가 빨간 국물을 좀 좋아하죠. 네. 그죠? 근데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거의 본산이 어디냐? 저는 대구라고 생각하고요. 대구. 저는 대구를 부르기를 빨간 국물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보통. 빨간 음식이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그 중에 대표하는 게 바로 육개장이죠, 보니까. 육개장. 예. 사실 대구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네. 데프리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더워서. 좀 더웠죠. 네. 더웠기 때문에 여름에 대구 분들이 이열치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이겨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 상당히 많이 대구를 갑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지인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할 그 육개장과 나오는 식당도 세 군데는 제가 한 군데당 10번 이상 간 데들입니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육개장을 네. 보니까. 예. 사실 그 대구 신미라고 있어요. 예. 10가지 이제 별미를 꼽아놨는데 대부분 보면 매콤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찜갈비도 그렇고 무침에도 그렇고 말씀하신 이제 육개장도 그렇고 좀 매콤한 요리들이 많아서 확실히 이제 덥고 지칠수록 매운맛을 찾는다라는 걸 저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대구에서 유래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있나요? 1920년대 기사 보면 그 탕반하면 대구, 육개장은 대구의 음식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재밌는 거는 이거는 1920년대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네. 외식으로서의 육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개장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네. 20년대 대구에 등장을 합니다. 그 대구 탕반이라는 게 외식이 됐던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냐? 예. 그 이전에는 17세기 초에 음식 디미방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조선시대네요. 예. 거기에 게장국 누름이라고 나옵니다. 게장국은 뭐냐면 지금 게장 누름이라고 합니다. 게장 죄송합니다. 게장 누름이라고 하는데 게장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고요. 그 게. 예, 그 게고요. 네. 누름이는 뭐냐면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게 나왔냐면 그 대구나 이쪽은 영남 쪽은 제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나 이런 것도 전부 대구에서 나왔는데 그 국수들도 미리 준비해놨다가 손님만 오면 고물로 퍼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 게장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누르미처럼 미리 준비한 뜻이거든요. 국물만 부어지면 탕반 하나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정말 게를 사랑하는 선비들이 있었거든요. 야,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게를 먹는 거는 굉장히 혐오한 선비들 분들이 지금 따지면 굉장히 앞선 선비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18세기 이후에 그 대한민국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른 문화가 발달하면서 소고기 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양반만 먹던 거에서 이제 중인이나 서민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이 쭉 내려오게 되고요. 세 번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나라가 지배할 때 청나라 사람들은 만주족인데 이분들은 게를 먹지 않습니다. 개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군요. 왜냐면 개고기 친구기 때문에 사냥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부 가보니까 청나라 그 황제들도 실제로 개를 애완견 있는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만 먹자. 그래서 그러면 뭘 먹을 것이냐? 대신에 소고기 먹는데 소고기 어떻게 먹을 것이냐? 육개장 스타일로 먹자. 그래서 소고기 부위 중에서 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엉덩이에서 우둔살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살을 장조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장조림 만들 때 살이 쪼록 찢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 게장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식감이.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육개장이라 만들었는데 네. 여기 재밌는 거는 육게장 아닙니까? 예. 게장 앞에 또 육이 붙잖아요. 고기 육자가. 그렇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고기 육자를 딱 하나 썼을 때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고기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육하면 돼지고기. 아, 조선에서는 육하면 소고기. 소고기죠. 아, 그래서 소고기를 이용한 게장국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1920년대에 대구에서 대구탕반이라는 이름으로 외식화가 되는 거고요. 외식화가 되면서 육개장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은 좀 비슷하게 이어졌나요? 비슷하게 이어졌는데요. 사실 소고기는 이제 기본으로 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추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얼큰한 맛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단맛을 내는 대파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대구식은 대파가 중심이 되고요. 서울과 다른 데들은 고사리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식장 가면 우리가 육개장을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죠. 예. 왜 그걸 먹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이 먹는 이유요? 예. 제가 괜히 물어봤는데. 글쎄 좀 이렇게 대량으로 끓여놓고 그렇죠. 내드리기가 좀 용이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아, 예. 반은 틀린 게 아니라 반은 맞았습니다. 아, 예. 반은 맞았고요. 왜냐하면 제사용품은 아까 말씀 누르미가 이렇게 준비한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사 때 먹는 음식이었으니까. 근데 고사리가 들어간 이유는 고사리는 그 저기 먼 세상 갈 때 노잣돈을 묶는 이 끈입니다. 끈. 고사리 나물이요? 예. 그런 뜻이 있군요. 그래서 그걸 넣어 먹으면 망자들이 멀리 가실 때 노잣돈 딱을 꺼내매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깊은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소고기 유통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소고기로 즐길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계절 없이 먹는 게 육개장이기도 한데 육개장이 한국의 서머 수프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1933년도에 네. 미국에서 그 나온 그 책이 있는데 요리책이 있는데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책인데 거기에 좀 발음 나쁘죠. 썸머 숲이라고 나옵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름에 먹는 우리 저기 보신용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재밌네요. 우리가 그 게장을 먹게 된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예. 오랜 전통이 있죠. 복날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 고대부터 복날에 이 게장을 먹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고대로 내려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그 고전 철학적인 이유 하나하고 실제적으로 여름에 사실은 단백질을 안 먹으면 좀 힘이 안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먹는 단백질을 먹는 방법이 천엽이 뭐냐면 물고기 그 물가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끓여 먹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닭고기. 네. 그리고 남도 이쪽 경상도 이쪽에서는 그런 기세가 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먹는다. 대단히 많이 먹는다. 여름 복날에. 예. 그러니까 복날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복날 음식이었고 양반들이 먹었던 음식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최초로 소고기로 만든 기록이 언제 나오냐. 소고기로 만든 육개장이라는 단어. 네. 그러니까 요리법이죠. 그거는 19세기 말에 처음 나옵니다. 예. 규곤유람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거기 처음 등장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까지는 주로 우리가 그 게장을 많이 먹었는데 19세기 말부터는 이제 그게 요리법으로 완성이 됐고 네. 1920년대 대구에서 드디어 외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까지 쭉 지금 이어 한 100년 된 거네요, 지금.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대구 육개장은 대파와 무를 중심으로 그렇죠. 네, 푹 끓여서 내는 이제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과 다른 어떤 원조로서의 국밥을 갖고 있는 게 대구다라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으로서의 육개장은 대구에서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추기름하고 고추도 상용화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매운맛을 잡아주는 뭐가 필요하지 몇 가지가 필요하지만 단맛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 대파와 특히 아까 무 같은 거에 그 야채의 단맛은 우리 설탕의 단맛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설탕의 단맛이 쪽 찌르는 거라면 얘들은 은근히 품어주는 어머니의 그렇죠. 손맛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먹었다 보면은 매운데 맵지가 않아. 단데 달지가 않아. 왜? 서로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대구 안에서도 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 육개장이 나온다면서요. 대구 육개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예.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전통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 소고기에다가 대파 중심의 육개장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고기 들어가는데 선지가 들어가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집은 따로 먹는 집이 있어요. 국하고 밥을 따로 먹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네. 따로 국밥이 유명한. 따로 국밥은 재밌는 게요. 왜 생겼냐면 1950년대에 그 6.25 전쟁 때문에 생겼습니다.
전쟁 때 많은 분들이 대구로 피난을 갔잖아요. 네. 갔는데 서울 분들은 일단 말아주는 걸 보고 놀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그지 남문밥 주는 거 아니세요? 잔반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밥하고 국을 따라줘요. 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분들이 하도 그분들이 그러시니까 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밥을 따라주는 국밥. 따라오 국밥이 생겨난 겁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소고기 종류가 있어요. 소의 종류. 네. 암소를 좋아하십니다. 예. 암소를 좋아하시거든요. 암소를 좋아하니까 그 선지 먹을 때 서울하고 대구의 선지는 다릅니다. 예. 암소의 선지는 약간 나이가 많잖아요. 진한 맛을 내고 밀도가 높고요. 이 서울의 선지는 거세스러웠기 때문에 선지에 구멍이 많고 좀 신선한 맛을 줍니다. 그런 차이 있기 때문에 서울 분들은 대구에서 아마 선지 드시면 맛이 좀 다른데 다릅니다. 더 진하네 이렇게 느끼신다는 진한 거죠. 맛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국밥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선지가 들어간 육개장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곳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선지 중심의 것이 하나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 소고기 중심의 것이 하나 있고, 네. 세 번째는 따로 먹는 따로 국밥 중심. 세 가지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보니까. 앞서 이제 그 양반들이 먹는 육개장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이제 재료가 또 소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육개장인데도 고급진 육개장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엉덩이살이나 이게 찢어서 먹는 것들이 있지만 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소개할 집은요. 사실은 이제 양지 같은 부위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소랑탕 먹던 느낌의 그 양지 수육을 넣은 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양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단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분들도 굉장히 좋게 먹을 수 있는 집이고요. 저도 그 양지 중심의 대파 중심의 집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집은 제가 1년에 몇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그 단맛과 매운맛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영화 식객에 보면 대령 숙수가 육개장을 끓인다라는 말씀을 올려주셨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게 영화다 보니까 또 그런 뭐 이야기로 이제 육개장을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육개장은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좀 한국의 탕반에 네. 변형된 탕반이자 현대적인 외식의 탕반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족혼을 일깨우는 음식이다. 그래서 재료의 소고기는 조선의 민초들의 성실함과 노력, 뭐 고추기름은 맵고 강한 맛의 기세, 토란대는 외세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고사리는 들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다뤘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식객 그 작가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예. 그분이 그런 표현을 좀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학적 표현이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붉은 국물의 육개장이 어떻게 대구라는 도시의 기질, 또 조선후기의 변화, 한국의 보양 문화 속에서 탄생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음식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이제 이번 시간에 주로 밥을 했기 때문에 예. 국수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하. 다음 주에는 그 칼국수의 성지 네. 대전 칼국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